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자연어 기반 그래프로 만드는 데이터 분석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양영식 님과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요즘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가장 흔히 활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RAG, 즉 레그인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와 생성형 AI의 결합이 어떻게 기존 레그 패턴을 개선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에서 그래프 레그가 기존 레그 방식보다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 레그를 통해 기업들이 어떻게 더 나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기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레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과 실제 활용 사례를 먼저 살펴본 후 AWS의 완전 관리형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아마존 넵튠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어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만드는 그래프 레그 기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프 레그가 기존 레그 구성보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래프 레그 데모를 통해 실제 구현 방안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결정 트리는 그래프 구조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 분류 체계이지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원리를 잘 보여주는데요. 보시다시피 각각의 특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선을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세포액이 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이러한 특성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는 생물의 분류에 도달하게 되겠죠. 이처럼 그래프 구조는 복잡한 관계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세 가지의 핵심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노드는 실제 개체를 대표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사람, 기업, 장소 등의 실체를 대표한다고 보실 수 있죠. 두 번째로 엣지는 이러한 노드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친구, 구매, 팔로우 등과 같은 관계를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프로퍼티는 노드와 엣지의 모두에 보유할 수 있는 속성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름, 나이, 구매 날짜 등 다양한 이런 데이터를, 다양한 정보를 키밸류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관계 탐색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흔히 활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친구 찾기와 같은 이런 연산을 수행할 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면 테이블 간의 여러 조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연결된 경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세 가지 대표적인 활용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거래 탐지인데요.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복잡한 거래 패턴과 거래들 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해서 자금 세탁이나 신용카드 도용 같은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현실 세계의 물리적 시스템을 디지털 환경에서 그대로 구현하여 IoT 기기들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놀러지 그래프는 이번 세션의 주제인 그래프 레그의 기반이 되는 내용인데요.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의미 있게 연결하고 구조화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러한 지식들 간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연무 논문들 간의 인용 관계나 개념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복잡한 관계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 외에도 관련성이 중요한 소셜미디어, 개인화 추천, 심지어 네트워크 보안에도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흔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AWS에서는 이러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하게 해줄까요? AWS에서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 관리형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아마존 넵튠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넵튠의 가장 큰 특징은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는 건데요. 이는 인프라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하드웨어 관리가 필요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비용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는 초당 10만 개 이상의 쿼리를 수행할 수 있다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 확장성 측면에서는 이 클러스터당 최대 128TB까지 수평 확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클러스터당 최대 15개의 복제본을 가질 수 있다는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업계 표준 쿼리 언어인 오픈사이퍼, 그렘린, 스파크 QL을 모두 지원하고 있고 AWS의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기능들이 서비스의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어서 안전한 이 데이터 관리와 규정 준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넵튠 애널리틱스는 기존 넵튠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에 특화되게 재구성된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넵튠 애널리틱스는 수십억 개의 연결을 가진 그래프 데이터를 몇 초 만에 분석할 수 있다는 성능을 제공하고요. 하나의 API 엔드포인트로 그래프 워크로드의 모든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생성부터 데이터 로드, 쿼리 실행, 심지어 벡터 유사도 검색까지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초당 1000만 개의 엣지를 처리할 수 있고 그래프 데이터의 이 분석을 위한 경로 찾기 알고리즘, 유사도 측정 관련 등 30개의 그래프 분석 관련 알고리즘을 서비스에 내장되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그리고 레그 구성을 위한 벡터 저장과 검색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그래프 알고리즘과 이 벡터 검색을 결합한 이런 그래프 레그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프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넵튠 애널리틱스는 다양한 툴들을 제공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넵튠 노트북이라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기반으로 하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최적화된 다양한 이 기능들을 추가해서 나온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직 명령어들을 통해 복잡한 그래프 쿼리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간단한 구성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gremlin이라는 매직 명령어를 통해 이 gremlin 쿼리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greph 명령어를 통해 결과를 시각적 그래프로 렌더링할 수 있는 이러한 그래프 분석에 특화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실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드 실행과 결과 확인을 한 환경에서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추가로 그래프의 수많은 컴포넌트들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이런 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래프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복잡한 쿼리 작성 없이 그래프의 다양한 노드와 컴포넌트들을 시각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어서 데이터 분석가들에게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드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다양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그래프 익스플로러는 뒤에 데모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더 재밌는 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의 이 기존 레그 구성을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을
그래프 레그라고 하는데요. 이 세션에서는 기존 흔히 활용하는 벡터 기반 레그를 벡터 레그, 그리고 그래프 기반 레그를 그래프 레그라고 지칭하여 각 개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레그를 알아보기 전에 이 기존 벡터 기반 레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벡터 레그는 강력한 아키텍처 패턴이지만 이 복잡한 데이터를 다룰 때 몇 가지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로 연결성의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연구 보고서, 내부 문서, 이메일 등 여러 소스에 걸쳐 분산된 이 정보가 있을 때 이들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A 문서의 내용이 B 문서를 참조하고 또 B 문서의 내용이 또 C 문서를 기반으로 한다면 이 기존 레그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연결고리를 따라가면서 정보를 수집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특수성의 과제입니다. 벡터 레그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이 임베딩 기술은 텍스트를 이 고차원 벡터 공간에 매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세부 정보들을 손실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의 기술 사항이나 아니면 금융 데이터의 세부 수치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들이 이 임베딩 과정에서 충분히 보존되지 않을 수가 있죠. 이는 정밀한 정보 검색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서 특히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가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 환경에서는 AI 시스템이 왜 특정 정보를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이 가지고 온 정보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벡터 레그 시스템은 단순히 벡터 유사도에 기반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정보 간의 논리적 관계나 연관성이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벡터 레그의 가장 핵심적인 한계를 말하자면 벡터 레그 시스템은 벡터 유사도를 기반으로 정보를 검색하기 때문에 단순히 텍스트의 의미적 거리만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질문에 답하는데 가장 관련성 있는 정보가 의미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닐 수도 있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벡터 공간에서는 수학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배추라는 단어는 양배추, 청경채, 김치와 이 벡터 공간에서 가깝게 위치합니다. 이들은 모두 유사한 채소 종류이거나 관련된 음식을 지칭하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벡터 표현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해당이 되고 텍스트 임베딩 모델은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이미지 임베딩 모델은 시각적 특징을 벡터 공간에 매핑합니다. 반면 그래프 공간에서는 이 공유된 연결을 통해 관련성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저 김병훈과 오늘 같이 발표하시는 양형식 솔루션스 아키텍트는 이름과 외모가 많이 다르지만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서울 서밋과 같은 비슷한 주제의 발표를 많이 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벡터 검색은 의미적 유사성을 찾는 데 탁월하고 그래프 검색은 실제적인 관계와 연결을 찾는 데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AI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찾는다고 하면은 벡터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러한 유사 문장이 포함된 문서들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래프는 비교 가능한 개념을 통해서 특정 AI 기술이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실제적인 관계들을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러면 그래프 레그는 어떤 개념일까요? 기존 벡터 기반 레그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만을 활용하지만 그래프 레그는 벡터와 그래프의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결합하여 더 깊이 있고 포괄적인 정보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럼 아키텍처 관점에서 이 벡터 레그와 그래프 레그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벡터 레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데이터 준비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이는 몇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적재합니다. 이 데이터 소스는 문서, 데이터베이스, 웹페이지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집한 이런 문서들을 청크 단위로 분할하고 이 분할된 청크들은 이 임베딩 모델을 사용을 해서 고차원 벡터로 변환합니다. 이 벡터들은 인덱싱 되어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실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검색과 생성 파이프라인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이 레그 시스템은 이 질문은 동일한 임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벡터로 변환하고 이 벡터와 가장 유사한 청크들을 조회옵니다. 그리고 이 청크들을 코사인 유사도와 같은 이런 거리 측정 방식을 통해서 가장 유사한 청크들을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검색된 정보는 원본 질문과 청크와 함께 이 프롬프트로 구성이 되고 이 프롬프트는 이 검색된 관련 컨텍스트와 원래 질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에게 전달이 되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가장 정확한 답변을 생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벡터 레그 방식은 이 모델의 환각 현상을 줄이고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문서 간의 논리적 관계나 복잡한 정보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레그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벡터 검색과 그래프 기반 검색을 결합한 접근 방식입니다. 화면의 다이그램을 보시면 벡터 레그와 유사하게 데이터를 준비하는 파이프라인과 실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파이프라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반면 데이터 준비 파이프라인에서 부분을 보시면 기존 벡터 레그와 달리 여러 추가적인 이 데이터 구축 단계가 진행됩니다. 데이터 소스로부터 정보를 가지고 온 후 단순히 청크로 나눠서 이 청크를 인덱싱하는 게 아니라 이 가지고 온 청크에서 개체와 사실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개체와 사실을 추출해서 중요한 사람, 장소, 조직, 제품 등을 식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체 해결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겹치는 동의어들을 이제 통합을 하고 그리고 개체 간의 관계와 문서 간의 참조 관계를 파악하는 이러한 링크 추출이라는 작업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개체와 개체 간의 이런 엔티티를 이제 개체 해결이라는 작업을 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벡터 임베딩의 의미적 유사성과 그래프 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모두 활용해서 정보를 더 의미 있게 하는 이런 클러스터링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축된 정보는 벡터 저장소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함께 저장되어 두 검색 방식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검색 단계에서는 오른쪽을 보시면 사용자 질문이 들어오면 기존 벡터 레그 방식처럼 먼저 벡터 검색을 통해 관련성 높은 초기 문서와 청크를 식별합니다. 근데 벡터 레그와는 달리 이 초기 청크를 그냥 프롬프트 안에 넣는 게 아니라 이 청크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 그래프 구조를 먼저 탐색을 하고 이러한 서브 그래프 검색을 통해 연결된 개체와 관계를 따라가면서 질문에 관련된 확장된 컨텍스트를 추가로 수집합니다. 최종적으로 수집한 컨텍스트가 파운데이션 모델에 제공이 되어서 더 정확하고 종합적인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래프 레그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히 키워드나 의미적 유사성을 기본으로 문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정보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복잡한 질문이나 여러 문서에 걸쳐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질의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지금까지 그래프 레그의 중요한 개념과 어떠한 이점을 제공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프 레그를 아마존 베드록에서 어떻게 적용하여 실제 워크로드에 도입할 수 있을지 데모와 함께 양형식 솔루션스 아키텍트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코리아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양형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병훈님과 살펴보았던 그래프 레그의 개념을 AWS 환경에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
아마존 넵튠 아날리틱스를 활용한 그래프레그 구현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베드락 지식 베이스에서 아마존 넵튠 아날리틱스를 지식 저장소로 활용하는 그래프레그 솔루션입니다. 아마존 베드락 지식 베이스는 AWS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솔루션으로 인프라 관리 부담이 적고 높은 보안성과 AWS 생태계 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원활히 통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오픈소스 기반 방식으로 그래프레그 툴킷을 활용을 해서 그래프레그 솔루션을 아마존 넵튠 아날리틱스와 연동해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그래프와 벡터 임베딩을 모두 저장하고 다양한 오픈소스 도구와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GitHub에서 제공되는 이 도구는 라마 인덱스와 같은 최신 레그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며 유연하고 확장성에 맞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 조직별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춰 솔루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레그의 핵심은 지식 그래프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 소스 간의 관계를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레그 애플리케이션에서 더 관련성이 높고 맥락에 맞는 응답을 생성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벡터 레그의 한계를 넘어서 복잡한 관계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정답에 맞는 데이터를 잘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 지식 베이스를 활용한 그래프레그 솔루션은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복잡한 설정 없이 앞에서 생성한 벡터 임베딩이나 데이터 분할과 같은 여러 복잡한 과정 없이 그래프레그 기반의 모든 장점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별한 점은 데이터 소스를 입력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지식 그래프를 생성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높은 성능의 검색과 추론이 가능하게 되며 특히 그래프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소스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오픈사이퍼나 그렘린이나 스파큐엘 같은 복잡한 그래프 언어를 배워야 했고 그래프 데이터 구조를 이해해야만 저희가 그래프 레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베드락에서 관리형 지식 베이스를 통해서 별도의 복잡한 설정이나 학습 없이도 훨씬 쉽게 그래프 기반 레그를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마존 베드락 지식 베이스에서 이렇게 그래프 레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김병훈 솔루션 아키텍트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문서가 추가가 될 때마다 자동으로 데이터가 분할이 돼서 지식 기반 그래프가 생성이 됩니다. 문서는 첫 번째로 다양한 의미 기반의 청크로 분할로 관리돼서 분할이 되고 각 청크에서 엔티티가 자동으로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출된 엔티티는 자동으로 팩트, 즉 관계라는 의미가 추출이 돼서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과정은 완전히 자동화되어서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될 때마다 그래프 구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즉 별도의 수작업이나 다른 작업이 없어도 지식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며 성장하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추출된 그래프는 검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 벡터의 검색을 넘어서 그래프 구조를 통해 여러 문서에 흩어진 연관성이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벡터 검색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중요한 청구도 그래프 순회를 통해 추가로 습별할 수 있어서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그래프가 어떻게 검색되는지를 과정을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벡터 검색 방식과 유사하게
특정 엔티티에 대한 질문이나 특정 청크에 대한 유사도 질문이 들어오면은 먼저 벡터 검색을 통해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하나의 청크를 찾습니다. 기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유사도가 높은 청크 몇 개만을 답변에 활용하기 때문에 간혹 관련성이 없는 낮은 청크도 반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문서 간의 연관성이나 더 깊은 맥락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레그는 초기 벡터 검색으로 찾은 청크를 시작점으로 삼아 그래프를 순화하면서 연관된 추가 청크들까지 탐색을 합니다. 마치 탐정이 어떤 단서를 찾으면 그 단서를 찾아서 계속 추적하듯이 말이죠. 그림에서는 엔티티 0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엔티티 3 그리고 엔티티 9 등 추가적인 엔티티와 청크를 찾아내어 더욱 연관성 있는 컨텍스트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문서에 흩어진 연관 정보들을 통합해 더 풍부하고 정확성이 높은 답변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결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하나의 문서만으로는 답변할 수가 없고 여러 문서의 정보를 종합해야 하는 질문에서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의 제품을 비교하는 다양한 소스의 정보를 연결해야 할 때 특정 엔티티, 특정 제품에 대한 정보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프레그는 각 문서에 있는 제품의 스펙 혹은 제품의 분석 조서 혹은 제품의 피드백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서 더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응답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베드락 지식베이스 완전 관리형 그래프레그 솔루션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아마존 베드락 지식베이스 말고 그래프레그를 자체적으로 구성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그래프레그 툴킷입니다. 그래프레그 툴킷은 오픈소스 파이썬 기반 도구로 비정형 데이터에서 그래프와 벡터 인베딩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특히 문서에서 엔티티와 주요 팩트 등을 추출해서 그래프레그를 구성을 하고 이 그래프를 기반으로 다양한 질의 응답 전략을 쉽게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데이터 소스만 지정하면 툴킷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엔티티와 팩트를 추출해 그래프를 저장합니다. 또한 라마 인덱스와 같은 여러 컴포넌트들을 연동을 해서 그래프 구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툴킷은 비교적 간단하게 설치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예시처럼 그래프 저장소와 벡터 저장소를 간단히 연결하기만 하고 화면에서 보이시는 그 렉시컬 그래프 앤 쿼리 모듈을 통해서 그래프 기반 질의 응답을 바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설정이 없어도 그래프 쿼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파이썬 코드 몇 줄로 강력한 그래프 기반 레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툴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이 아마존 넵튠 아날리틱스를 그래프레그의 저장 솔루션으로 많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아마존 지식베이스를 활용한 그래프레그 데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아마존 웹 서비스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영문 보도자료를 한글로 변화를 해서 S3에 저장을 하고 해당 S3를 그 아마존 베드락 지식베이스의 지식 저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데모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존 베드락 지식베이스를 중심으로 두 가지 방식의 레그 시스템을 각각 호출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일반 벡터 레그는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의 벡터 저장소로 활용을 했고 그래프 레그는 아마존 넵튠 아날리틱스를 벡터 저장소로 활용을 해서 각각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스트림릿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을 하면
각각의 지식 베이스에 질문이 전달되어서 관련 컨텍스트들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반환된 컨텍스트들은 아마존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클러드 3.7 소넷과 같은 모델을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응답을 생성하고 그 응답과 함께 참조된 컨텍스트들을 반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럼 데모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마존 보도자료를 만든 챗봇입니다. 특히 답변의 내용보다는 참조된 컨텍스트들을 유심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검색된 컨텍스트에 모두 답이 있어가지고 AWS와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언급을 쉽게 답변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질문은 AWS와 연관된 여러 문서의 정보를 참조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프레그 방식은 AWS와 직접 연결된 컨텍스트만을 추출해서 핵심 내용만 답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전체 데이터셋을 분석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일반 벡터레그는 AWS와 고객이 포함된 일부 문서만 반환을 해야 했고, 그래프레그는 AWS와 고객이 정확히 포함된 컨텍스트만을 추출을 해서 답변을 잘 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 탐색기를 통해서 실제로 저장된 그래프레그의 데이터 구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문서와 청크, 그리고 엔티티, 객체로 구성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엔티티를 보시면 자동으로 모든 문서에서 약 2,000여 개 이상의 엔티티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청크를 보시면은 계층적 청킹 방식으로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구모가 가진 데이터와 의미적인 기반으로 나눠진 청크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조금 데모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엔티티를 검색을 하였고요. 이 해당 엔티티는 약 34개의 관계로 정의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티티는 특정 청크들을 포함해야 되는 관계를 여러 청크들과 연결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청크는 특정 문서에서 프롬이라는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엔티티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무수히 정의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그래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문서에서도 관련된 문서에 대한 컨텍스트를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영상으로 그래프레그와 일반 벡터레그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전에 이번 슬라이드는 각각의 레그 유형에 적합한 AWS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한눈에 정리한 장표입니다. 오늘 주제로는 아마존 넵튠 아날리틱스에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렸지만 만약에 대규모 텍스트 검색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아마존 오픈 서치 서비스와 같은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는 초저지연의 벡터 검색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아마존 메모리DB가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벡터를 같이 관리하고 싶으시면은 아마존 오로라와 IDS4, 포스트그레스QL과 같은 서비스가 좀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도큐먼트 DB는 문서 기반의 제이슨과 벡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레그 유형과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AWS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성공적인 레그 시스템 구현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프 레그와 일반 벡터 레그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 문서와 데이터 소스가 있고 요약이 필요하거나 완전 관리형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프 레그가 좀 더 효과적입니다. 반면 단일 또는 소수의 문서처럼 데이터 간의 관계가 단순하고 밀접할 때에는 일반 벡터 레그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각 상황에 맞는 기술의 특징 그리고 데이터 유형 혹은 비용과 같은 점에서 각각 선택에 맞는 최적의 레그 방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